안녕하십니까.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 정경사 TV 정통 경매 사례 케이스 스타디, 케이스를 통한 진행되는 경매 사건을 통한 어떤 권리 분석 내지 지금 현재 영상 롱포만 130개 넘어가고 하는데 초기에는 주로 여러분이 경매를 처음 접할 때 그런 어떤 그 반응을 많이 접했습니다. 아, 경매가 불안하지 않습니까? 괜히 그 입찰 보증금 띄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해서 재경매 입찰 보증금 본건 같은 경우에 9월 11일 날 진행되고 최저가 3억 7,800인데 3,780만원 자기합수표를 법원에 내는 겁니다. 일반인끼리 그 거래하는 뭐 일반 매매 같은 경우도 특약 쓰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 대화가 가능하겠지만은 법원하고는 구두상 대화가 불가능하고 어떤 서류 경락 매각 결정 전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 결정 확정 전 매각 결정일 다음에 그 일주일 뒤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각 결정에 대한 직시항고 그 다음에는 매각 결정 취소 신청 3단계가 있는데 먼저 순서대로 인용 가능성이 높고 뒤로 세 번째가 인용 가능성이 제일 적습니다. 오늘 그 강의 대상 사건은 재경매라든지 그 불안한 거 권리 분석 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갖고 심하게 살펴야 될 권리 분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롱폼 한 20분 넘어가더라고요.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별반 복잡한 사항이 없지만은 그래도 루틴 거쳐야 될 통과 의뢰 그 거쳐야 될 관문이나 뭐 지뢰 함정은 똑같이 거치시는 그런 걸 그냥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정가는 5억 4,100이고 최저가가 그 의정부 지방법원 관내가 30% 떨어집니다. 3억 7,870만원. 청구 금액에다 화살표 표시 해놓은 이유는 5억 2천. 아, 감정가 거의 육박해 들어가니까 취소 가능성이 없겠구나. 그러니까 이 헛수고 할 우려는 별반 없겠네. 배당요구 종기일. 배당요구 종기일도 항상 거쳐가시려는 게 2024년 1월 15일까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임차인은 이 신청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되는데 1월 15일인데 20일, 23일 이렇게 좀 며칠 늦어갖고 입찰자한테 예기치 않은 부담으로 돌아와서 재경매되는 사건도 많았습니다. 그 토지 면적, 그 집합, 그 아파트 건물인 경우에는 땅이 의뢰 대지권이 따라오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 공란이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감정평가에 포함돼서 그 토지 면적이 지분권이 표시가 안 됐더라도 감정평가 포함된 경우는 좀 경시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고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토지가 남의 땅에 지은 건물만에 대한 그 권리가 있어 갖고는 하자가 있는 물건이죠.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낮다든지 뭐 수박인데 당도가 약하다든지 그러니까 감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. 그 소재지는 일산동 1600 산들마을 305동 14층 1404호 뭐 로얄층을 어디로 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꼭대기층이니까 뭐 전망이나 전경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임차인이 있습니다. 말소 기준 권리 항상 대비하시죠.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임의경매, 압류, 가압류, 뭐 담보목적 가등기, 배당시장 전세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본건에서는 근저당권입니다. 말소 기준일은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. 임차인인 경우 안심하고 아, 이 임차인은 나한테 그 부담을 넘어올 일이 없겠구나 하는 결론 내리신 다음에 입찰 보시기 바랍니다.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 1월 19일이고 전입 자체가 대항력이 주어지는 전입 2021년 9월입니다. 뭐 한 10년 정도 뒤졌죠. 그러니까 후순입니다. 이런 경우가 만약 임차인이 이렇게 전입을 했는데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신청 안 하고 아주 답답한 그런 그 임차인인 경우가 있습니다. 본건에서는 그런 경우 아닙니다. 그리고 관리비도
뭐 많이 밀린 경우 1년, 2년 그런 예측지 못한 손해는 좀 불쾌할 수가 있죠. 뭐 주위에 좀 신망이 있고 시일 내에 경매를 잘한다 해서 맡겼는데 관리비가 한 7, 800 정도에 그거는 내가 이 잔금 내고 공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인수가 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? 하고 서로 좀 작은 분쟁 요인이 될 수도 있죠. 이 공인중개사 그 경매 매수 대리 교육 받을 때 공제조합하고 보증보험에 그 대입연재하고 일단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고 못 받은 금액이 3천억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고 많이 납니다. 경매, 일반 매매 양쪽 다. 자, 위치는 그래도 경의 중앙선 일산역하고 가깝습니다. 여기를 뭐 일산 초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두 군데 있고 중학교 뭐 중고등학교 있고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은 굳이 빡빡한 그 이 평수가 전용 면적 이거 일러 드리려고 지금 거꾸로 역으로 왔는데 35평이면 대개 7 내지 8평이죠. 그럼 42평형 분양 면적 분양 평형은 그 공유 면적을 플러스한 면적이 분양 평형이 되는 겁니다. 42, 3평형 되겠습니다. 그에 비해서 가격이 만만하고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. 뭐 교통 여건 그런 대로 괜찮고 중고등학교 있고 주위가 뭐 온통 뭐 아파트 주거 지역입니다. 뭐 주거 지역 입지 여건으로서는 교통 여건이나 애들 그 어떤 교육 여건 봐갖고 중 플러스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 영상이 많이 나오고 이제 구독자 뭐 조회수가 한 10만 넘어가는데 정정수 TV가 전화를 갑자기 해갖고 이거저거 삼지삼발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도 답변 못합니다. 왜? 한꺼번에 다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진지하게 응해 오시면은 답변할 수는 있는데, 자, 그건 참고 삼아서 이 공인중개사 경매 매수대리인 라이센스 2개입니다. 상담 및 권리분석 별도로 의뢰받기도 하고 경매 전반에 대해서 경매를 한번 그 응찰 한 전반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청 사항이 있고, 또 경매 개시 결정 떨어졌지만은 아까도 취하 가능성을 봤는데 취하나 취소 할 수 있는 절차는 끄트머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, 낙찰자가 잔금 내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채무 변제로 완전 변제하고 강제 경매, 임의 경매 다 채무가 매수인거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. 취하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현황조사서, 이게 이 서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꼭 거쳐야 될 거 관문이 있다고. 현황조사서 꼭 보셔야 됩니다. 이 법원 직원이 그 개시결정일 일주일 내지 2주일 내 현장 가갖고 거주자 등을 뭐 점유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. 그리고 만나지 못했으면 안내문 부착하고 이 전입세대 열람해서 임차인을 기록한 그런 문서입니다. 그럼 물건 명세서에는 좀 더 이 보증금이라든지 차임, 월세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일자, 확정일자, 배당 신청 여부 좀 더 그 구체적인 게 기록이 되고, 경매 개시결정일 이전 일주일 전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서류입니다. 아무나 가서 볼 수는 없고 경매 기록이라든지 내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거를 법원에 뭐 간단하게라도 증명을 하고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. 그 입찰 대금을 냈지만은 뭐 가처분, 가등기, 뭐 법정지상권 등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거, 소멸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. 말소주의가 대원칙인데 경매에서는 내가 법원에 잔금을 내면 말소가 돼야 되는데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 명세서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해서 아까 본 현황조사서, 물건 명세서 꼭 봐야 될 소리입니다. 그리고 문건 접수 내역,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접수한 그런 이제 서류들이 기록되는 서류인데, 교부권자, 국공공, 국세 체납된 게 있고, 뭐 지방세, 고양시 같습니다. 고, 공공, 교부청구, 국세, 지방세 꼭 살피셔야 됩니다. 왜 살펴야 되느냐? 이 법정 시기가 임차인, 선순위 임차인 그 확정일자 전입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의뢰 그냥 먼저 받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앞서는 경우에는 못 받아가는 경우로 전환이 되면서
낙찰자한테 승계되는 그런 어떤 그 재경매, 입찰보증금 포기에 사유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낙찰가 분석인데 대개 보니까 뭐 아파트 경우에는 이 통계가 그런대로 그 매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니 뭐니 있기 때문에 그 낙찰가 프로테지가 신뢰할 만합니다. 80%를 약간 상회하네요. 최근에 89%까지 나오고 감정가 5억 4천이니까 80 곱하면은 8호 40 4억 3천 4억 3천에다 한 3천. 제가 이 보는 사이트 예상 낙찰가에 동의 안 하고 인접지 부동산 가서 급매물 시세 급매물을 2개 정도 수배해 보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나는 얼마 써야 되겠다는 입찰가를 산정하시고 입찰에 응하시라고 그 자주 권하는 내용입니다. 근데 이 본권에서는 그런대로 이 정도 입찰가 수준이면은 합리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으로 정경수TV 응원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